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른바 죽음의 공포로 불리는 이 장애는요, 4명 중 1명이 이제 4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70대 이상 노인 환자에서는 최근 5년 동안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도에는 5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2015년도, 그러니까 5년 만에 그 2배 이상인 10만 6천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공황장애입니다. 이 공황장애는 나이대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가장 많아서 이 40, 50대가 전체 연령층에서 이제 절반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 공황장애를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술에 의존하면서 심할 경우 그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선택까지 하게 되는 위험한 장애입니다.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명, 100명 중에 하나로 나타날 정도로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또 이제 사회 문제로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너무나 이제 큰 문제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를 또 진단하고 또 원인을 찾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연예인들도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가슴 두근거림. 이 가슴 두근거림하고 공황장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이 가슴 두근거림 증상은 공황장애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주로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가슴 두근거림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혹은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지러움, 구역질, 떨림, 식은땀, 이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 불안, 초조 이런 것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동반하는 게 공황장애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아팠을 때 이제 대개는 이제 다른 심각한 질병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부정맥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혹은 심장 질환들도 대표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런 어지러움이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동반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로 실신까지 이렇게 동반하는 경우는 좀 드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진짜 실신까지는 잘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부정맥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진짜 실신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감별할 수 있는 지점이 좀 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100% 구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장이 많이 두근거린다, 아프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이럴 때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검진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랬을 때 큰 이상이 없고 괜찮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공황장애를 의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살다가 공황장애 비슷한 발작이 한 번이 오면 그건 이제 공황장애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걸로 또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그런 증상을 저희가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얘기를 정의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이 한 번 일어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이런 공황 발작이 또 일어날까봐 불안해하고 회피하는 증상인 예기 불안과 회피 증상이 같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증상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컨디션에서 계속 나타날 때 그럴 때 공황장애라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런 불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공황 발작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큰 불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안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런 것도 공황 장애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불안 요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영이 너무 어렵고 운영이 너무 어렵고 하면은 너무나 밤잠 못 이루시고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0명 중 10명이 다 그렇게 공황 증세가 나오지 전혀 않거든요. 즉 공황 증세가 나왔다, 공황 장애다라는 거는 사실 이것도 명백한 질병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그런 게 이제 쌓였다가 어느 순간 우리 뇌의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세로토닌 이런 관련된 뇌의 어떤 기능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저하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확 기능 저하가 오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에 결핍이 확 오고 불균형이 확 오면 이제 13가지 정도의 진단 기준 중에 한 4-5가지 이상이 쫙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숨 답답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뭐 식은땀 나고 떨리고 죽을 것 같고 이게 신체 증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들 이거는 공황장애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겠다 생각을 못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데 이게 심장에 문제가 없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리고 숨이 이렇게 안 쉬어지는데 내 폐에 문제가 있지 이건 폐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심하게 오거든요. 그건 즉 신체 질환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신경 전달 물질에 이제 질병이 온 거라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이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이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개입, 조기 치료 해서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정상적인 불안과 공황장애도 불안장애 중에 하나에 속하거든요. 이 정상적인 불안과 병적 불안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였을 때 증상의 정도가 굉장히 심할 때 그리고 그게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이제 병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불안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서 불안한 것도 병적인 것의 하나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조건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서 불안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화재 경보기가 울렸을 때 불안해지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건 정상이지만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는데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불안해지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나 혹은 나타나지 않아야 될 때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거 이 두 가지가 병적이냐 정상적인 불안이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판가름되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이제 뇌의 문제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전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이제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도체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감정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잉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큰 스트레스,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 혹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혹은 사별, 이혼, 혹은 큰 갈등, 뭐 이런 부분들로 혹은 이제 뭐 직무에 있어서의 큰 스트레스, 뭐 불면, 과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도 어떤 큰 스트레스,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불이 확 나버리는 이러한 상태 때문에 이제 갑자기 확 올라오는 그런 증상으로 발현이 된다. 뇌의 그런 특정 기능들이 너무나 과잉 활성화되어 있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는데 그걸 담대하게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에 파묻혀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공황장애는 성격적인 부분도 큰 건가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 공황장애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격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취약성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릴 때 굉장히 큰 시련, 큰 스트레스, 뭐 큰 이별, 혹은 이제 큰 어떤 이제 안 좋은 어떤 경험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을 받은 이제 경우에는 특히 어렸을 때 받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변형계라는 뇌의 기능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트라우마들이 계속 닥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자신이 어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스트레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의연하게 보내게 되기도 하고 잘 견뎌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공황장애 같은 증상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취약성으로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TV에서 보면 그 공황장애라는 게 어떤 이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좁은 공간, 뭐 비행기, 뭐 엘리베이터.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알면 그런 환경을 이제 피하면 이 공황장애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비행기다. 그러면은 비행기를 사실 안 타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지하철, 그렇죠. 엘리베이터 이런 데에서 또 MRI 통 네. 속에 들어갈 때 이런 데서 나타나면 정말 이거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겠네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이나 그리고 이제 터널 운전하면서 터널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고속버스는 내가 원할 때 내리지 못하잖아요. 네. 시내버스와 달리.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요. 일상생활에 많이 좀 불편을 겪어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화가 된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좀 탔는데 사람이 꽉 찼는데 갑자기 그 증세가 나왔다. 네. 이러면은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또 나왔고 그러면 이제 조건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는 이번에도 나올 것 같은 잔뜩 긴장하고 불안할 때 가뜩이나 이제 또 불안했으니까 더 어떤 역치가 내려 그래서 더 많이 증세가 나오고 이러면 딱 조건 반사처럼 돼버려 갖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 방식도 이거를 이렇게 뒤집는 치료 방식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치료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증세를 싹 없애버려요. 증세를 싹 없애버리면서 서서히 그런 이제 또 그 상황에 노출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계속하면서 이제 슬슬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번에 증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또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10번 쌓이면 이 조건에 됐던 게 싹 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치료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 이제 예전에 굉장히 좀 심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예,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요. 네.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한데 마음은 굉장히 여렸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오래 가고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 또 산전수전 겪다 보니 제가 보기에도 스스로 내공이 굉장히 커져서 웬만한 거에서는 스트레스나 상처를 받지 않는데 그러면 이 공황장애도 이런 이제 정신적인 거가 있다고 하면 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좀 단련을 해가면서 마음을 한다고 하면 이 공황장애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또 방지도 가능한 건가요? 아까 이제 이선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행기를 못 탄다가 비행기를 못 타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 범위가 좁혀져 들어오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비행기였는데 그게 KTX가 되고 그게 지하철이 되고 버스가 되고 엘리베이터가 되고 좀 심하신 분들은 자기 집에 화장실에 문을 닫지를 못해요. 너무나 이제 그 공황 혹은 이제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지셔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생활을 하나씩 좁혀 들어오게 되면 정말 나중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르게 돼요. 우울해지고 극단적인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생활의 장애물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노인 인구에 있어서 정말 꽤나 많은 부분, 30에서 40% 정도 되는 분들이 이러한 외출 제한, 외출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불안 증상으로 인해서 외출의 제한이 굉장히 많이 겪거나 혹은 동반하는 보호자가 없으면 혼자서 외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공포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것들도 공황장애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가만둔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생활을 하나씩 점유해 들어와서 내 삶의 어떤 주인됨을 뺏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빨리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성 선생님께서 이제 뭐 내 삶을 뺏어간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연예인들 네.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혹은 이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게 네. 달라지게 보이는 분들 혹은 또 어떤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을 빨리 제작해야 되는 네.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겪으시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네.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내가 소멸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없어진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그냥 두 가지 그냥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정말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약을 드시는 게 효과가 제일 좋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두 가지 얘기 드립니다. 정말 농담하냐고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이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래 걸렸어도 이런 게 계속 반복돼도 아직 살아 있으신 거죠. 네. 실제로 심장 질환이었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그러겠죠.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또 하나, 나는 괜찮을 것이다. 요게 지나가고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거 두 가지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이런 게 내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 내 몸의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그렇게 되면 몸의 반응도 이제 천천히 낮춰주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지만 내가 괜찮고 안 죽고 잘 살아갈 것이 요거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몸 자체도 조금 두근거리거나 힘들어지는 게 조금씩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공황장애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그 공황장애 진단은? 공황장애 진단은 이제 진단 기준은 있어요. 네. 그래서 공황 발작이 2회 이상 있고 예기 불안이 있으면 공황장애다라고 진단을 하고 13가지 중에 이제 4가지 이상이 뭐 두근두근하다, 숨 답답하다, 뭐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 그다음에 뭐 가슴이 아프다, 그다음에 뭐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다, 그다음에 막 화끈거리거나 아니면 확 춥거나 그렇다, 그다음에 막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이러다 혹시 뭐 내가 내 자신을 통제 못하는 거 아닌가, 미치는 거 아닌가 싶고 또는 이제 이인증이라고 해서 갑자기 내가 나에게서 분리되는 느낌이나 아니면 비현실감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에 갑자기 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몸이 굉장히 떨린다든지 이런 식의 증세 중에 4가지 이상이 동시에 딱 나타나는 게 2번 이상 있었고 이런 증세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게 예기 불안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이건 이제 공황장애로 진단 내리는 게 거의 이제 그렇게 진단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본인의 객관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정신건강의과 한번 내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내가 공황장애라는 게 진단이 나오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아까 약으로 치료를 또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뭐 계속 먹어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이제 약물은 계속 끝없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다 그 얘기시거든요. 약 계속 먹어야 되느냐, 뭐 못 끊으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고민이나 걱정 많이 얘기하셔서 처음부터 치료를 좀 이렇게 주저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황장애는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편에 속하고요. 70% 정도는 약물 치료로서 완치가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제 약을 먹어서 증상이 좋아지는 건 굉장히 사실 빨리 좋아집니다. 사실 몇 개월만 지나도 증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감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약을 못 끊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약을 그냥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좀 불안전하게 된 상태에서 지내다가 다시 또 재발을 하고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 좋아진 이후에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약물 치료를 지속을 하다가 서서히 끊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의 어떤 문제, 일상생활에 어떤 제한이 걸리지 않는 것들을 조금씩 확인하면서 괜찮아지면 완전히 끊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굉장히 끊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을 오래 드시자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먹어야 돼요?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이게 재발이 잦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끊었을 때. 그래서 아까 진단으로 봤을 때 어떤 편도체, 변연계 이런 그런 어떤 기능의 변화 또 이제 실제로 저희가 MRI로라도 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뇌의 기능들, 회로들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뇌 기능의 회로들이 예를 들면 원래는 이렇게 5가지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공황 불안이 오면 이렇게 고속도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로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몸이 반응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 몸의 변화, 특히 이제 뇌 회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을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너무 급하게 된 회로를 천천히 원래의 기능으로 좀 되돌리자라는 의미로 장기적으로 복약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황장애가 죽는 병은 아니지만 이제 재발도 잘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제 적절히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 재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완치도 가능한 건가요?
네, 완치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거는 다시 재발이 되더라도 빨리 다시 조기에 개입하면 이전만큼 심각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주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예방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공황 증세를 유발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술이 알코올이 이제 꽤 공황장애를 증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커피. 예, 카페인이 또 그 공황 증세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그렇게 일으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절제하고 조절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증상이 한 번, 두 번 나타나고 했을 때 이렇게 약을 먹기 전에 이렇게 선생님께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좀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나요? 상담 받는 거 어떨까요? 예, 오셔서 상담 받는 것만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해보면 이제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교육 그 자체 그리고 이 병이 죽지 않는 병이다. 안심해도 좋다. 당신은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꽤나 많은 비율에서는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물론 이제 굉장히 심각하면 저희가 진료를 보고 그에 맞게 약물 치료를 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상담과 교육이나 지식을 아는 것으로 통해서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떤 상태고 왜 왔고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인지하게 되면 그렇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겠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치매도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공황장애도 평소에 이제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이 치매를 뭐 방지한다든가 뭐 좋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있을까요? 공황장애에 대한 생활 습관은 아까 이제 이선화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야 되는 것들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신 알코올, 커피 같은 것도 그렇고 니코틴 같은 것들도 이제 자극하는 요인이 많이 되거든요. 카페인 같은 경우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공황장애로 오인해서 더 나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있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불면이나 불안, 우울을 점점점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피로나 과로 이런 것들도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공황장애에 별로 좋지 않은 이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움직이지 않고 운동 잘 하지 않는 것도 공황장애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하여튼 뭐 공황장애든 치매든 하여튼 건강하게 네, 우리가 맞습니다. 상식적인 건강한 생활하면 되네요. 맞아요. 네. 네. 이게 근데 워낙 두려워서 이 공황 증상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어떨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분은 제가 한 40대 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상복합 건물에 살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망치로 이 주상복합 창문이 없는 데 많잖아요. 이 망치로 이 유리 창계에서 내가 뛰쳐나가고 싶다. 이럴 정도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렇게 괴롭다면 이게 분명히 처음에 이제 조 선생님 말씀하셨던 심장 질환이나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건강 관리하시고 건강 검진 하시지만 이거 먼저 내외과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른 어떤 심장적인 혹은 호흡기적인 질환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런 요인이 없다는 걸 통해서 안심을 하게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 간혹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이게 이제 약간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동반돼서 걱정이 가중이 되면 이게 더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내외까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합검진 받듯이 이 정신건강도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이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공황장애는 글쎄요. 제가 이 단어를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된지 아닌가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생긴 병인가요? 아니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요즘 좀 많이 또 알게 된 건가요? 예전부터 사실 굉장히 유병률 자체가 높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병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연예인들 중에 뭐 김구라 씨나 이경규 씨나 이상민 씨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좀 친숙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구나라고 요즘은 좀 많이 인식을 하셔서 공황장애로 병원 오시는 건 요즘 많이 두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너무 감사한 게 네, 너무 좋은. 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왜 그러면 이렇게 그런 질병을 많이 못 들어보셨냐. 이게 이제 두근두근하고 숨 차고 하면 이게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내과 질병이라고 생각이 들지 이게 어떤 이제 뭐 정신과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검사를 해요. 심전도 검사하고 피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나 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TV에서 연예인 분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그럼 나도 공황장애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많이 알려져서 요즘은 정말 많이들 도움을 받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정말 많이 보편화됐어요. 그럼 만약에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내과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던데 그럼 내과 의사 선생님은 오시면 이게 공황장애라는 걸 좀 아실 수는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들도 모르실까요? 네, 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황장애 특히 이제 정신과 쪽의 질환은 내과적이나 외과적인 질환이 없을 때 이제 내리는 질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생겼다. 그랬을 때 이 사람 이제 진단 기준을 맞춰서 공황장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정말 협심증이나 부정맥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맨 먼저 처음부터 공황장애라고 생각하고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시지는 않죠. 일단은 그거에 맞는 충분한 이런 검사들을 진행한 이후에 물론 부정맥이 있어서 불안해져서 공황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까봐 불안해져서요. 그래도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신체 검진이 좀 많이 중요하고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말로 60세, 70세이신 분들이 30년간 버스를 못 탔다고 하시는 분들도 오세요. 근데 그걸 왜 이제서야 왔냐고 여쭤보시면 이게 병인지 몰랐다고. 예, 아무도 이게 병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그냥 버스 안 타고 여행 안 다니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집 근처에서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시는데 정말 치료받고 1년 정도 후에는 버스 타고 여행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호전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너무 알려지지 않았던 게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치료를 안 받으러 오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담임쌤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게 이제 내과에서 그 질병을 보고 이게 좀 심장에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 이거 공황장애라는 거를 혹시 이제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알 수 있냐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심하고 그걸 이제 환자들한테 이거 아무래도 내과적으로 심장내과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혹시 공황장애 의심돼서 좀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시는 게 어떻겠어요라고 말을 하면 많이들 기분 나빠하세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고민을 하세요.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선입관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다. 그 이 자리에서 빌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그 김구라 씨나 이 연예인분들 기여한 게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이게 공황장애고 이게 병이고 특별한 당신한테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조금씩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 의뢰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심각한 아주 급격한 상황들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겪으세요. 예를 들면 위급 상황을 많이 겪었던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들 이런 경우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내가 나약해서 거긴 뭐 요즘은 여자분들도 많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남성이 좀 주도적이었고 그 강해야 되고 야 이 의지가 이렇게 너 왜 그런 것도 못해라고 하는 이런 이 비난과 또 승진이나 이런 데도 무섭기 때문에 못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려지면 이런 게 병이고 이게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제는 치료에 좀 더 개입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알려지고 또 이렇게 이게 별게 아닌 또 혹은 질환이라는 게 요게 많이 교육되고 알려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뭐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치매든 불면이든 그 원인의 상당수가 결국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 남편, 뭐 시부모 갈등, 또 회사 내에서 갈등, 뭐 등등등
다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만약에 조용히 저 섬에 혼자 들어가서 살면 얘기 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상상했어요, 저는. 아,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상상. 현실적이지 않지만 네. 결국 다 사람이 서로 상처 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황장애 이건 이제 충분히 죽을 병도 아니고 치료도 쉽게 가능하고 하시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에 그런 끼가 있다고 하면 빨리 상담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